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공식 명칭부터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까지 주요 내용을 무더기로 선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이 왜 위헌 논란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한 공정한 내란 재판이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했고, 전담재판부 적용도 2심부터 한정했습니다. 법안 명칭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도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이름을 뺀 것이지요. 이로써 민주당은 헌법적 지뢰밭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명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애초에 이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위원 재판부를 포함한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는 내란 재판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된 법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문제 삼았던 조희대 사법부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보다 절차가 투명해졌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니 문제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느냐 이겁니다. 추천은 어디까지나 추천일 뿐 임명권은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12월 3일 밤에 뭐 했는가? 조은석 특검도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법수장이고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지연 방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니 헌법에 맞다, 이런 설명만으로 국민이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합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입법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여부에만 매달렸고 정작 사법 권력의 구조적 편향이라는 문제에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왜 만드는가? 왜 기존 무작위 배당을 문제 삼았는가? 왜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셈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재판부에 맡기겠다. 이것이야말로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상식적인 시민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되돌리기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조희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재판을 원한다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입법 과정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전담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판부 구성만 바꾸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신에 사건 배당의 기준, 심리 기한, 판결 선고의 투명성, 이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서 어떤 재판부가 맡더라도 편향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사건별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존중하되 내란 외환처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강화돼야 하고요. 회의록 공개가 의무여야 하고요. 임명 사유의 서면 명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같은 보조적 통제 장치를 법률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입니다. 헌법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헌법으로 시비 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재판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책임 구조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한 재판부 때문이 아닙니다.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 재판 선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니, 권성동은 오늘 결심입니다. 구속된 지 석 달 지났는데. 근데 윤석열은
너무나 명징한 내란의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 1년이 넘어갔잖아요. 내란 발발 이후.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하나로 이 문제를 덮을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 개편,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 규정, 재판 헌법소원 도입 같은 중장기적인 사법개혁 입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속도보다 정당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에 좀 모순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연내 처리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담재판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재판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 내란 단죄는 빠를수록 좋지만 불신 속에서도 내려진 판결은 또 다른 정치적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적 고려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자, 내란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정성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는 주장보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50%에 이르는 국민들이 조이대를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선택지는 조이대 탄핵이 아닐까, 혹은 정년을 조정해서 조이대를 자동 면직시키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아무리 많은 입법적 보조장치 도입이라든지 법률적 장치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조이대를 믿을 수 없다면 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어떻게 할지 이제부터 지켜보겠습니다.